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자녀 현재 중3 이미 지나간 과거죠. 이거 가지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네, 지나간 과거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이건 좀 버려두시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입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최고, 9월달, 예고, 마이스터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아시죠? 특목고가 아니고 특성화고, 뭐 우리가 옛날에 여상이라고 했던 그런 학교들, 그 다음에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입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8월이니까. 그러면 9, 10, 11, 12. 솔직히 뭐 3학년 2학기 뭐 기말고사 만점 받는 뭐 빵점 받는다고 고등학교 못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지금 빨리 이 2학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뭐라도 하나, 어떤 과목이든 좋아. 국어, 영어, 수학 상관없어. 대신에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파야 된다는 거예요. 전 영어 학원이니까 영어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간, 이 9, 10, 11, 12, 1, 2, 이 6개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11월에 어머니들 불러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매주 토요일에 아이들 모의고사, 국어, 영어 모의고사 준비시켜주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통합과목 오늘 오신 원장님이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4개월 동안 했는데도 너무 짧아요. 너무 공부 양이 많은 데에 비해서 예비고 1학년들이 공부해야 되는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특히 청주가 너무 애매한 동네예요. 안 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아요. 인정하시죠? 안 하진 않아요. 하긴 한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결과를 내지도 않아요. 서울과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갈 것 같은데도 못 가요. 마음만 먹으면 KTX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KTX를 못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학교가 대학이 또 있어. 애들이 늘상한 충북대나 가족. 충북대나 가족 어디 있어요? 충북대 지금 반에서 3등 해야 돼 갈 수 있어요. 고등학교. 충북대 있죠. 서원대 있죠. 청주대 있죠. 학교가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별로 어떤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디든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머니들 한번 이렇게 모신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잖아요. 애들이 힘들수록 기분이 좋잖아요. 애들이 힘들수록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애들이 막 학원 가서 막 힘들고 막 공부한다 힘들면 너무 뿌듯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편안해. 또 누워있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천불이 나잖아요. 핸드폰 쥐고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 어머니들 마음속에 막 구화가 치미면서 막 화가 나시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막 학원에 늦게까지 있고 막 시험 때문에 시험 기간 때 너무 기분 좋잖아요. 막 어쨌든 하니까 그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하는 자기 주도는 없어요. 인생에 자기 주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타인 주도예요. 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되게 이중적이세요.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또 컴플레인해요. 남긴다고. 애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차를 놓쳤다고. 그리고 안 남기잖아? 애가 왜 점수가 이 모양이지? 저는 도대체 남기라는 거야, 남기지 말라는 거야. 늘 이게 사실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남기는 쪽이고 공부시키는 쪽을 선택했어요.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결과가 잘 나오면 어머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중학교 1학년들 시험 없죠, 학교에. 저희 학원 시험 있습니다. 그냥 안 들었어요. 10월 25일에 중간고사 봐요. 각 학교별로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험 치기로 했어요. 너무 정신줄 놓고 있어갖고 그냥 영어 시험 본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시험이 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딱 만 3년. 지금 여러분들 중3 학생의 만 3년 후가 이제 2027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28 학번이 되는 거죠. 지금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수능이냐 내신이냐예요. 근데 수능이 여러분 다 여기 큰아이들 키우신 어머니는 다 이해하실걸요? 수능은 어머니 이런 말씀하시면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무시당하세요. 근데 이 학교는 왜 수능 준비 안 해주세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 엄마가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서 수능 준비는 저희가 해야죠. 그럼 이 엄마가 뭘 아는구나. 수능은 누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에요. 각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이 안 나오니까 나 정시 갈까? 이런 애들이 막 나오잖아요. 큰일 나죠. 여러분 수능의 모의고사를 한 번이라도 한번 출력해서 보시면 국어 지문, 그 지문이 1년 공부해가지고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1, 2년 공부해가지고 독해력이 월등히, 우리 티처스 보시죠? 네. 그죠? 그 티처스의 한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그게 잠깐 아주 작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수능 공부는요 그냥 사고력의 테스트예요.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얼마나 끈기 있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 태도인데 그게 1년 만에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도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내가 중3, 중2다. 그럼 수능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2 때 내가 내신이 안 나오니까 내가 정시를 돌리겠다? 두 개 다 놓쳐요. 근데 애들도 말 안 듣잖아요. 굉장히 정신 잘 볼 것 같은 거야. 멀리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막 자기가 잘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수능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은 국어도 선택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수학도 선택을 해야 돼요. 공통 수학이 있고 기본적으로 보는 수학이 있고 미적이냐 학통이냐 미적 기하냐 학통이냐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수능을 치는 그 시점에는 모든 과목이 모든 이과 문과 상관없이 똑같이 5과목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변별력이 있을까요? 과학고 다니는 애들이 보는 수준으로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요. 그죠? 국제고 다니는 애들 수준으로 사회 정치 경제 낼 수 있을까? 못 낸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뭐가 남았어요? 국영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입시가 바뀌어도 국영수예요. 근데 영어 수학은 어머니들이 빨리 시키세요. 저희 파닉스 1학년도 있잖아요. 여기서 막간으로 광고할게요. 저희 파닉스 1학년 무료입니다. 안 놀래시네? 뭐 어떻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국영수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국영수라는 공부가 1년 2년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그럼 뭐가 되겠어요? 변별이 사회랑 과학이 변별이 안 되면 국영수밖에 안 남는 변별이면 국영수가 어려워지겠죠.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 여기 수학 관련 원장님도 계실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수학은 문과 수학이 돼버려요. 미적이 거의 빠지거든요. 여기는 지금 미적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이과에도 미적을 선택해야 돼요. 선택 안 하면 불리합니다. 그냥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근데 바뀌는 바뀌는 수능에서 수학은 미적 중에서 수투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범위가 더 줄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행렬 같은 게 나와요. 우리 때 다 빠졌다가. 그래서 사실은 수학도 어찌 보면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미적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적이 빠진 수학이라면 문과애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이과애들이 탑이겠죠. 그죠? 여러분 자녀가 수학을 못한다고 절대 뭐라 하시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 얼굴에 침뱉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예요. 그거는 유전자라서 내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 그럼 내가 그걸 못 물려준 거예요. 그 아이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문제를 설명해서 기본 개념까지는 알지만 그 29, 30 문제, 29번 30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저는 미안하지만 유전자 힘이라고 봐요. 그거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만약에 수능 시험지를 널 주고 고등학교 2학년한테 한 얘기예요. 최근에 원장님이 1년을 기다릴게. 1년을 기다리면 이거 만져받을 수 있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시간을 1년 준다니까? 1년을 줄 테니까 너 이거만 공부하면 너 이거 만져받을 수 있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애들 말고 그냥 보통의 우리가 평범한 상위 5% 있는 애들 말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시험이.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수능이 이제는 이렇게 국영수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학원의 원장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국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 아는 분들은 제가 국어 엄청 사랑하는 거 알죠? 아시죠? 예. 네. 왜냐면 해석이 안 돼요. 더 솔직한 말로 말띠를. 그 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봐야 될 거는 자, 수능이 이렇게 바뀐다. 국영수 중심으로 간다. 근데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는 몇 등급으로 바뀌죠? 5등급. 여기서 굉장히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도 계속 공부했어요. 어머니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최신 데이터를 계속 알아야 되니까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외에는 다 선택 과목이에요. 1학년 때 빼고는. 자기 진로와 만든 거. 근데 그 진로와 만든 선택 과목의 이름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보세요. 뭐 주제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기하, 미적, 분투,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영리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영어, 심화영어, 독해와 작문, 직무영어,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다른 과목이에요. 뭐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융합선택, 교과 융합인 거죠. 합해지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이런 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과목이 되게 많죠. 일반 선택 과목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일반 선택 과목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보다는 이제 내신이 아니라 성취도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융합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성취도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좀 더 과목을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까지는 여기는 내신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성취도가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바뀌는 중3 아이들은 이 5개, 이 내용들 자체가 다 5등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원래는 크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현행 내신 산출 방식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이 아이가 자기 전공 적합에 맞는 진로 선택했냐만 보지 그 내용에 대해서 A, B, C를 별로 중요한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거의 A니까. 거의 다 A를 줬어요, 학교에서. C 주는 선생님 별로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것 또한 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내용이 좀 더 지금보다는 더 크리티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좀 더 민감하게 점수를 책정할 거라는 거예요.